수급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아직은 아닌데요. 오늘의 투자 포인트,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예, 이 시간 통해서 수급 얘기만 하면 답답하죠. 최근에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 포인트는 그중에 제일 답답한 문제, 뱅가드 펀드 교체를 수급 포인트로 삼겠는데요. 1월이 지나갔으니까 1월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 두 개가 바로 엔화 약세와 뱅가드 펀드가 지금 두 개가 되겠는데, 엔화도 굉장히 답답하네요. 일본 은행 총재가 또 조기 사임까지 하면서 또 거의 한 93엔까지 이상까지 또 94엔 근처로 지금 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뱅가드 펀드 교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 1월에 외국인 매도가 약 1조 9천억 정도, 한 2조 가까이 매도가 됐었고, 지금 추정하기를 지금 그중 뱅가드 물량이 약 1조 5천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의 한 80% 이상이 그쪽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총 나와야 될 물량이 9조 정도니까 9조 정도에서 비중이 약 한 17%에서 좀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는 1월에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요 수준은 지금 그들이 계획했던 수준의 물량이 꾸준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속도의 매도가 최소 6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뱅가드 펀드 관련해서, 교체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 그 부정적인 영향은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될 건데요. 실질적으로 좀 매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당장 영향을 주는 거, 이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종목별로 보면은 한 50% 정도 매도한 종목도 있고, 아예 매도 아직도 안 한 종목도 있고, 속도를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속도가 많이 빨리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안 좋았더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되겠고, 해서 물리적인 영향이 있겠고, 제가 보기엔 이것도 문제지만은 두 번째가 더 문제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압박이죠. 지금 환율도 문제긴 한데, 이 펀드멘털과 무관한, 시장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나와야 될 물량이 시장 전체적으로 걸쳐져 있다는 것, 이게 상당한 부담이죠. 하루 평균으로 볼 때는 700억 정도가 되겠고, 주간 단위로 약 3,800억 정도의 물량이 계속 눌려 있다는 것, 이게 아마 심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지금 시장에서 팔려고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누가 살려고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렇게 팔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심리적 위축이 가장 큰 시장의 걸림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영향이 얼마나 징족될 것인가의 문제, 예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뱅가드 물량에 달린 것은 아니죠. 그보다 강한 수급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호재가 생기면 시장은 바뀝니다만은, 지금의 상태로 본다 그러면은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최소 그러니까 최소 뱅가드 물량의 절반은 소화돼야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약 20%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아직도 80%나 남았네.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만은, 만약에 절반 정도가 남았다. 절반 정도 소진됐고 이제 한 50%도 안 남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황이 바뀌는 거죠, 심리적으로. 계산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시점은 한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영향권 하에 있는 대형주들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지루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외국인의 업종별 매매 동향 살펴볼 텐데, 일단 화학 쪽에서 200억 원대 순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어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외국인들 최근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요. 특징적인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뚜렷하지가 않고, 환 때문에 수출주는 조금 기피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체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오늘 화학, 전기, 전자, 서비스, 운수, 장비 등의 매도가 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통신, 철강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도 폭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정도의 특징이 있겠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도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면 특징이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특징주이기도 하지만은 SK텔레콤, 또 LG U+,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낙폭과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런 환율과 같은 외생 변수를 벗어나는 무관한 종목들, 통신 내수 쪽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매도세는 둔화됐지만은 방향 자체는 환에 가장 큰 영향을 외국인도 받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27억 원 아주 소폭의 순매수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또 순매도를 단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모멘텀 플레이도 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환매도 그렇고요. 연기금 정도만 추세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힘을 이끌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또 모멘텀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환이 되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운수 장비 화학 정도의 매도가 나와 있고 반면에 매수 쪽을 보니까 통신, 유통, 또 금융, 제약 이게 탑으로 좀 쭈르륵 올라와 있죠. 많이도 매수는 안 하지만은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니까 또 대표적인 또 종목 KT가 올라와 있고요. LG U+, 한전 조정 받고 있지만 한전 관심 있는 것 같고 뭐 GS, SK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수 쪽이라든지 통신 쪽에 이 외생 변수 환율과 무관한 오히려 좀 약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쪽에만 집중적으로 오고 있더라. PR 같은 경우 뭐 약간 좀 고밸류가 맞긴 하지만은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을 보자면은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물론 크지는 않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뭐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환율 쪽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게 변동될 만한 게 없어요. 굉장히 좀 답답한 눌려 있는 시장. 오늘 같은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 아슬아슬하죠. 자, 그런 분위기. 코스닥이 조금 강하다는 게 그나마 특징이 되겠는데 역시 시장의 키 포인트는 오늘 엔화가 또 약세로 또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개선이 없이는 우리 시장 진정한 반등 나오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환율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들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급을 비켜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 아까 내수통신도 있었지만은 좀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매매를 한다면 그런 쪽에 관심이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시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글로벌 ETF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떤 방향에 어떤 쪽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환율의 방향성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 보이면서 니케이가 2.7%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는 참 다른데요. 이런 점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